2022년 2분기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 총 포트폴리오의 규모에서 14위를 기록한 시티그룹. 2022년 1분기에 버크셔 해스웨이가 SEC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첫 3달 동안 버크셔 해스웨이의 현금 약 3분의 1을 신규 투자에 투입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버핏의 이러한 움직임은 월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 시티그룹을 추가한 반면에 그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은행 주식,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제외하고 매각하기로 한 결정은 월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보가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워런 버핏은 비록 뱅커 출신의 투자자는 아니지만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은행주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비즈니스가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경영진이 잘 관리하고 있다면 매우 수익성이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3년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스웨이 투자자들에게 대세를 따르지 않고 부실 대출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은행업은 미국에서 눈에 띄게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워런 버핏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은행은 본질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낮은 이율로 예금을 받고 반면 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은행업은 자본에 대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단면을 강조하신 거죠. 현실적으로 요즘 은행업은 바젤3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부실 대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2003년 워런 버핏은 자본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워런 버핏은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은행주 박앤세일로 큰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몇 년 동안 미국의 주요 은행은 버크셔 해스웨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2009년에 워런 버핏은 웰스파고가 자신이 가장 확신하는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워런 버핏은 버크셔 주주들에게 내 모든 순자산을 한 주식에 담아야 한다면 그 주식은 웰스파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2022년 워런 버핏은 이러한 은행주에 대한 투자에서 거의 손을 떼었습니다. 현재 버크셔 해스웨이의 포트폴리오에는 과거에 비해 은행주들에 대한 포지션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은행주를 처분한 데 반해 워런 버핏은 2022년 시티그룹이라는 새로운 은행주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동안 워런 버핏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에 시티그룹 주식을 5,500만 주를 추가하였으며 2분기 기준으로 시티그룹 주식의 시가는 약 25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워런 버핏의 투자는 시티그룹의 반전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라고 짐작하신 듯합니다. 시티그룹의 주가는 동종 은행 업계에 비해 뒤처져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주가는 28% 이상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3% 상승하였고 SPDR S&P 뱅크 ETF도 3% 상승했습니다. 시티그룹은 2021년 제인 프레이저를 새로운 CEO로 임명하였으며 이는 미국 주요 은행의 첫 여성 리더의 탄생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제인 프레이저는 수익성이 더 높은 사업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세웠으며 따라서 멕시코, 호주, 필리핀, 한국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사업을 매각하거나 폐쇄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아마도 시티그룹의 주가가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시티그룹의 주식은 주가 수익 비율, 즉 퍼가 5.5이며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은 0.5입니다. 이는 은행업계 평균 퍼 9.5와 PBR 1.1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경영진의 새로운 전략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면 시티그룹 또한 다른 은행들의 평균 퍼와 PBR에 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와 같은 단순한 주가 예측에 또 다른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